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버드 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금리 관련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거의 사실상 첫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그 어제 미장이 종료가 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7%까지 올라갔다. 그 내용이 좀 오늘 나왔습니다. 예, 그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고 오늘 그 커브드 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커브드 콜을 왜 하게 됐냐면 일단 저희 회사의 선배가 한 두 달인가 세 달 정도 전에 커브드 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찬양을 하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 소득도 굉장히 많은데 비과세다. 그래서 굉장히 절세적으로도 좋고 일반 배당주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이제 뭐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를 더 이제 하려다가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지금 찍게 됐습니다. 일단 커브드 콜에 내가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지만 내가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야 내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커버드 콜도 사실 그렇습니다. 커버드 콜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까지 제가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커브드 콜이 뭐냐? 커브드 콜은 콜 옵션의 쇼 포지션과 기초 자산의 롱 포지션이 결합된 금융 상품인데 이거는 정말 절세 상품일까? 라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약간 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게 왜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됐냐라고 봤을 때는 처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배당 소득처럼 보이는 현금 배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원천 징수를 첫 번째 현금 배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콜옵션 매도 포지션과 기초 자산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결합된 상품인데 커브드 콜에서 나오는 현금 배분은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옵션 프리미엄을 이제 배분해 주는 거고 두 번째 원천 징수는 이게 배당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한 자금을 그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주기 때문에 이게 넷인컴을 통해서 벌어들여서 이익잉여금을 배분해 주는 배당 소득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거지. 세법에서 이 상품만을 뭐 그 위에서 뭔가 세법을 개정을 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전 여름에 있었던 APR이라고 아시죠? 화장품 업체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진출에 성공한 APR이 중간 배당을 실시했을 때 배당 소득을 떼지 않았어요. 그게 이익잉여금에서 재원해서 배당을 한 것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배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통해서 재원으로 배당을 하게 됐을 때는 배당으로 보지 않고 원금을 회수한 걸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 애초에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그러면 커브드 콜은 언제 유효한 전략이냐?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은 앞으로 HBM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TPU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일 거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상승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전망을 그 전략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커브드 콜은 언제 사용을 해야 되냐? 커브드 콜은 아까 서도 얘기한 것처럼 쇼콜 포지션하고 롱에서가 결합된 거기 때문에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즉 기초 자산이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예상을 할 때, 내가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다. 왜냐?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쇼콜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제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몰라서 약간 지금 버벅대고 있는데
쇼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아야 되는 의무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상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대신 그 손실을 기초자산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그 손실을 보전하겠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떨어져서도 안 되고. 왜냐? 기초자산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기초자산을 내가 롱 S를 갖고 있잖아요. 기초자산을 매수를 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 손실을 내가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해당되는 기초자산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고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야. 상승하더라도 조금 상승하고 말 거야.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일 거야. 라고 내가 전망을 하고 있으면 커브드콜은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다. 옵션 프리미엄을 그대로 챙길 수도 있고 택수도 내지 않으니까. 근데 반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든지 기초자산이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전략은 별로 유효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옵션을 가격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의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나는 옵션을 팔았잖아. 쇼콜 자체가 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수록 옵션 가치가 나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작을 때 유리한 전략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커브드 콜은 절세 상품도 고배당 ETF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배당이 아니니까. 그리고 절세 상품은 애초에 아니죠. 세법에서 커브드 콜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비과세 해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를 안 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커브드 콜은 정리하자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내가 예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